제가 손으로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55세 재벌 회장님의 목욕 시중을 들던 저녁 7시였어요. 월급 3배로 올려드릴게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남동 120평 펜트하우스 욕실, 따뜻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저는 수건 아래로 솟아오른 것을 보고 말았어요. 왼쪽 반신이 마비된 분이었지만 어떤 부분은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통제를 못해서. 회장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피함과 간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58세,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여자로서의 감정은 진작에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뭔가가 되살아났어요. 한 번만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입주 가정부가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느끼는 이 호기심은 뭐였을까요? 제 손이 천천히 수건을 걷어냈습니다. 그날 밤 58세 가정부와 55세 반신마비 회장 사이에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이혜정, 올해 58세입니다. 직업은 입주 가정부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더라고요. 암 투병 3년 끝에 보내드렸는데 그 후로 혼자 딸아이 대학까지 보내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사위가 좋은 사람이라 그나마 마음이 놓이죠. 10년 동안 여러 집을 다녔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청담동 빌라, 성북동 단독주택까지 부자들 집에서 먹고 자며 살림을 돌보는 게 제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안주인들은 대부분 까다로웠고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경우도 허다했거든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딸 뒷바라지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시집가고 나니 허탈하더라고요. 이제 뭘 위해 사나 싶었어요. 여자로서의 감정 같은 건 진작에 말라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게 전부인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선생님, 조건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요. 한남동 펜트하우스, 월 650만 원, 식비 별도라고 했어요. 제가 받던 월급의 거의 2배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좀 있어요. 집주인이 55세 남자인데 뇌경색으로 왼쪽 반신마비가 왔대요. 목욕 시중, 식사 보조, 재활 운동 도움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정부 겸 간병인인 셈이었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남자 환자라 좀 꺼림칙하긴 했어요. 하지만 650만 원이면 2년만 모아도 작은 전세방 하나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순 없으니까요. 해볼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남동에 도착한 건 화창한 봄날 오후였어요. 소개소 직원이 차로 데려다 줬는데 건물 앞에 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꼭대기층 120평짜리 펜트하우스라더니 로비에서부터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반짝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니 넓은 현관이 나왔어요. 신발장만 해도 제가 살던 고시원 방보다 컸습니다. 이런 집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죠?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마중 나왔어요. 회장님 비서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김미연이라고 했죠. 회장님 성함은 정태준이세요. 올해 55세시고요. 비서가 집안을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태준 회장은 중견 건설회사 대표였대요. 직원 800명짜리 회사를 20년간
직접 일궈온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6개월 전 갑자기 뇌경색이 왔다더군요.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셨어요. 지금은 휠체어 생활 중이시고요. 비서의 목소리가 한층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성격이 좀 까다로우세요. 이전 가정부 3분이 다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뒀거든요. 3명이나 속으로 불안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이에요. 웬만한 건 견딜 수 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회장님은 거실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뒤에서 봐도 체격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키가 커 보였죠. 예전엔 운동을 꽤 했나 봐요. 회장님, 새 가정부분 오셨습니다. 비서가 말하자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어요. 55세라고 했는데 얼굴은 그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왼쪽 얼굴이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이겠죠.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이요.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부잣집에서 이런 대우쯤은 익숙했거든요. 몇 살이야? 첫마디가 반말이었습니다. 58세입니다. 이전 경력은 입주 가정부 15년 했습니다. 환자 돌본 적 있어? 네, 3번 있습니다. 회장님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다들 그러고 도망갔어. 당신도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고.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눌렀어요. 650만 원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대화 끝이라는 뜻이었죠. 비서가 제 방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집 한쪽에 있는 조그만 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살던 고시원보다 2배는 넓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격 하나는 더럽네. 돈 아니면 당장 나갔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회장님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혼자 한강을 바라보던 그 모습. 넓디 넓은 집에 가족은 보이지 않았고 화병도 없고 누가 다녀간 흔적도 없는 휑한 거실이었어요. 120평이 전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외로운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차갑고 까다로운 남자가 제 10년간의 메마른 감정을 깨울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저녁 목욕 시간이 될 거라는 것도요. 첫 출근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 구조를 파악하고 살림을 익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부엌 위치, 세탁실 사용법, 회장님이 드시는 약 종류까지 외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비서 김미연 씨가 꼼꼼하게 알려줬는데 그중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저녁 7시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혼자서는 못 씻으세요. 왼쪽을 전혀 못 쓰시거든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전 가정부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에요. 남자분 몸을 씻겨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이었어요. 환자 돌볼 때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죠. 15년 경력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욕실에 따뜻한 물을 받아두고 수건과 바디워시를 준비했어요.
회장님을 휠체어에 태워 욕실로 모셨습니다. 욕실도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욕조가 2개나 있었고 샤워 부스는 제 고시원 방만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복 단추를 풀고 상체를 드러냈어요. 55세라고 했는데 어깨가 넓고 가슴 근육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운동을 꽤 하셨나 봐요. 6개월간 누워 지내서 조금 수척해졌지만 그래도 체격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부터 천천히 닦아드렸어요. 어깨를 지나 가슴으로, 가슴에서 복부로 내려갔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고 가만히 계셨어요. 등을 닦아드리려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여 드렸습니다. 제가 뒤로 돌아가 등을 훑었어요. 넓은 등판이었습니다. 물수건이 닿을 때마다 근육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어요. 시원하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눌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등을 다 닦고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체를 닦아드려야 했어요. 아래쪽도 닦아드릴게요. 담담하게 말하고 환자복 하의를 내렸습니다. 남자 환자 목욕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70대 어르신 2분을 돌본 적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아래쪽이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통제를 못해서 6개월 동안 이런 적 없었는데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70대 어르신들 모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문가답게 행동해야 했어요. 빠르게 나머지 부분을 닦아드리고 새 환자복을 입혀드렸습니다. 목욕이 끝나고 회장님을 침실로 모셨어요. 이불을 덮어드리는데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일은 잊어줘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나 왜 이러지?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10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던 감각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쳤나, 이혜정. 정신 차려.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두렵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게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리고 회장님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목욕 시간이 되면 긴장됐어요. 회장님 몸이 반응하는 건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당황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회장님은 죄송하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반복됐죠. 이상한 건 제 마음이었어요. 목욕 시간이 다가오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죽어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성격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걸더니 이제는 가끔 짧게 대화를 하셨어요. 오늘 점심 뭐야?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좋아. 그게 전부였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둘 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회장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들 정민수, 딸 정수연. 비서한테 들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두어 번밖에 안 왔다더군요. 저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딸이 물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똑같아. 회장님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금방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아버지,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회사 지분 위임장이에요. 회장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아버지가 이러고 계시니까 회사가 돌아가질 않잖아요. 일단 제가 대표 권한을 맡아야 해요.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죽는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가. 회장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아버지, 당장 나가라고 했어. 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습니다. 딸이 옆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맨날 이러시잖아요. 우리가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올 때마다 이러시니까 그렇죠. 그래, 오지 마. 안 와도 돼. 진짜 그러실 거예요?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딸도 한숨을 쉬며 따라 나갔어요. 10분도 안 되는 방문이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컵을 건넸어요. 물 드세요. 회장님이 컵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조금 흘렀어요. 제가 휴지로 닦아드렸습니다. 창피하네. 낮은 목소리였어요. 자식들한테 저런 소리 듣는 거 다 봤잖아.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꼴이야. 몸은 반쪽이 됐고 자식들은 재산 뺏으러만 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120평짜리 펜트하우스가 이상하게 춥게 느껴졌어요. 혜정 씨는 가족 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존댓말도 처음이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시집 갔습니다. 자주 연락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럽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돈 많고 거만한 재벌 회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족한테도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이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혜정, 넌 그냥 가정부야. 정신 차려.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회장님과 저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늘었고 눈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저녁 목욕 시간이 되면 둘 다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도 7시가 됐습니다. 평소처럼 욕실에 물을 받아두고 회장님을 모셨어요. 환자복을 벗겨드리는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회장님도 눈을 피하고 계셨죠. 따뜻한 물수건으로 상체를 닦아드렸어요. 가슴에서 복부로 내려갈 때 회장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등을 닦아드리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드렸습니다.
제가 뒤로 돌아가 물수건을 댔는데 그 순간 회장님이 숨을 참는 게 느껴졌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거든요. 등을 다 닫고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표정이었죠. 혜정 씨, 네. 나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예감이 됐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 씨가 등 닦아줄 때 보여요. 가정부복 사이로.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근데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부터 혜정 씨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정부가 아니라 여자로.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정부예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알아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회장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참았어요. 몸이 이렇게 됐어도 그쪽은 멀쩡하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미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욕실에 수증기만 피어올랐어요. 혜정 씨,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손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월급 3배로 올려드릴게요. 1950만 원. 매달이요. 거의 2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2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급하게 말했어요. 혜정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래요. 돈은 그냥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욕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쳤어, 이혜정. 그런 거 하면 안 돼. 머리로는 알았어요. 가정부가 그런 일을 하면 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회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간절하게 부탁하던 그 눈빛.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궁금했습니다. 10년 만이었거든요. 남편 떠나고 완전히 잊고 살았던 그 감각이 요즘 자꾸 되살아났어요. 나도 여자인데, 10년 만인데,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습니다. 꿈에서도 회장님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채 회장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손잡이를 잡았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이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마음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회장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는 소리에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혜정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이에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회장님이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 궁금했어요. 그 말을 하는 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이런 대담한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방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 옆 조명만 켜두니 방 안이 어스름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회장님 곁으로 다가갔어요. 로션을 손에 덜어 체온으로 데웠습니다.
차가우면 놀라실 테니까요. 눈 감으세요. 회장님이 눈을 감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회장님 몸이 움찔했어요.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저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해드리는 건데 저까지 온몸이 뜨거워졌거든요. 5분쯤 지났을까요? 회장님 몸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 씨, 곧 준비해둔 수건으로 마무리했어요. 회장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저는 대답 대신 손을 닦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혜정 씨, 네. 키스해도 돼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마당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오른손으로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키스가 끝나고 저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오늘 밤 여기 있어줄 수 없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옆에 있어줘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어요. 불을 끄니 창밖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혜정 씨, 네. 고마워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10년 만에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밤 10시가 되면 저는 회장님 방으로 갔습니다. 우리만의 비밀이었죠. 낮에는 가정부와 고용주였지만 밤에는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장님 방에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딸 정수연 목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왜 온 거죠? 저는 재빨리 간이 침대를 접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어머, 가정부 아줌마. 이 시간에 뭐 하세요? 회장님이 물 찾으셔서요.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수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훑어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세요. 아버지 주무세요? 네, 방금 잠드셨어요. 정수연이 아버지 방을 힐끗 보더니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큰일 날 뻔했네. 들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장님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회장님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차갑고 까다로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재활치료에도 열심이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올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했습니다. 오늘 왼손 조금 움직였어요.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는데 회장님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혜정 씨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노력하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벅찼어요. 밤이 되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손으로 도와드리는 것뿐이었는데 점점 달라졌어요. 키스가 길어졌고 서로를 껴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혜정 씨, 오늘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괜찮으세요? 오른쪽은 멀쩡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떨렸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줄였어요. 회장님이 오른손으로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58세 몸이라 부끄러워요. 무슨 소리예요? 혜정 씨 예뻐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회장님 손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왔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어요. 회장님이 계속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회장님이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혜정 씨.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죽어있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가정부와 고용주였지만 밤에는 연인이었어요. 이상한 관계였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회장님 재활 속도도 빨라졌어요. 2달이 지나자 휠체어 없이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정 회장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이대로면 3개월 안에 정상 보행 가능해요.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다 혜정 씨 덕분이에요. 나중에 둘만 있을 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정 씨, 나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이요? 사랑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혼하고 7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요. 여자는 질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혜정 씨 만나고 달라졌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좋아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뭐요?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뭐가 안 돼요? 둘 다 혼자잖아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 아들 정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함께였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정민수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정민수가 소파에 앉았어요. 양복 입은 남자 2명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민수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저 여자 내보내세요.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 알아요. 밤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거, 피가 싹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에 CCTV 있는 거 모르셨어요? 복도에 다 찍혀 있어요. 정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밤 10시에 회장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뭘 노리는 거예요? 정민수가 저를 노려봤어요. 돈이죠? 아버지 재산?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닥쳐요. 차가운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혜정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먼저 좋아한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55세 반신마비 환자한테 58세 가정부가 꼬리친 거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정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합의서예요. 지금 당장 나가면 3천만 원 드릴게요. 대신 앞으로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꾹 눌렀습니다. 돈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인데요? 사랑? 정민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웃기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이 500억이에요. 사랑이라고요? 누가 믿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안 볼 테니까요. 민수야, 당장 나가. 회장님이 버럭 소리쳤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요. 정민수가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금치산자 선고 청구서예요. 아버지가 판단 능력이 흐려졌다고 신청할 수 있어요. 뭐? 저 여자 안 내보내시면 법적으로 아버지 재산권 동결시킬 거예요. 회장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식한테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정민수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결정하세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혜정 씨. 회장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5세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해드린 게 있어야죠. 당신한테 피해만 주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는 여기까지라는 걸. 재벌 회장과 가정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떠나야 해.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짐을 다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 3개월 동안 살았지만 제 물건은 그게 전부였어요. 원래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회장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거든요. 혜정 씨, 그 짐은 뭐예요? 저 오늘 나가려고요. 회장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민수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손을 잡았어요. 저 때문에 자식들이랑 더 멀어지시면 안 돼요. 금치산자 선고까지 당하시면 어떡해요. 그딴 거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정부예요. 3개월 있다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은 평생이잖아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재산밖에 모르는 것들이 무슨 가족이에요. 그래도 피는 못 속여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혜정 씨, 제발 가지 마요. 가야 해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잘 사실 수 있어요. 이제 지팡이로 걸으시잖아요. 재활도 거의 끝났고요. 저는 회장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만나기 전에도 잘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잘 사실 거예요. 혜정 씨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찾으세요. 회사도 있고 자식들도 있잖아요. 회장님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이요. 저는 마지막으로 회장님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3개월 동안 행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저도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회장님이 제 등을 쓸어주었어요. 혜정 씨 사랑했어요. 저도요. 포옹을 풀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어요. 뒤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강남의 70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저녁 먹고 자고 회장님 생각은 자주 났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할머니 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지팡이도 없이 두 발로 서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이 밝았습니다. 혜정 씨, 회장님? 여긴 어떻게? 수소문했어요. 6개월 걸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은 거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으셨네요. 네. 혜정 씨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혜정 씨 말대로 자식들이랑 화해했어요. 정말요? 민수가 사과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심했다고. 회사 일이 힘들어서 예민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회사도 복귀했어요. 지금은 민수랑 같이 경영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다 혜정 씨가 떠나면서 한 말 때문이에요. 가족은 평생이라고 했잖아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뭔데요? 혜정 씨도 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해 줄 수 있어요? 벚꽃이 우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58세에 청혼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반대 안 한대요. 진짜요?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행복하시면 된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혜정 씨만 있으면 돼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게요. 회장님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어요. 58세 가정부와 55세 재벌 회장. 세상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치유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부가 아니라 안주인으로요. 딸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축하해줬어요. 사위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회장님과 함께 한강을 바라봅니다.
손을 잡고 커피를 마시면서요. 행복해요? 회장님이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해요. 네, 많이요. 58세에 다시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포기했던 감정이 이렇게 뜨겁게 피어날 줄 몰랐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부 회장과 재벌 회장 태준. 세상 눈에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 이야기였습니다. 혜정은 돈을 거절했어요. 그건 거래가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생각 나누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